안녕하세요. 윤동주의 자아상 설명하겠습니다. 윤동주 시는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1917년에 태어나셔서 45년 2월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17년부터 1945년은 우리 일제치하에 해당하는 시기다. 자,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삶을, 어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시는 자아성찰, 참회와 관계되는 시들이 많습니다. 이 시, 자화상 역시 참회와 자아성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살펴보시면요. 자화상이라는 거는 화가들이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다. 물론 윤동주 시인은 화가가 아니니까 스스로를 그린, 스스로에 대해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에서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내용을 한번 추론을 해봤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시를 읽어가면서 확인할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외딴 우물을 홀로 들여다봅니다. 홀로니까 외롭다, 외로움 정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성찰이겠죠. 그죠? 우물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자아성찰의 매개체라는 말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아성찰의 매개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사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작품들은 자아성찰의 매개체는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아성찰의 매개체 첫 번째는 이상의 거울에서 거울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석에 힘 바른 벽이 있어. 어떤 데는 힘 바람 벽이 있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 바람 벽, 이런 것들이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내가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제목하고 연관 지으면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딴 우물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 내 뒤에 있는 배경들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이겠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순수한 공간, 평화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요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배경들 뒤에 내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기 전에요. 파란 바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파라는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 잘 압니다. 바람을 무슨 심상인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바람은 물론 바람 소리라고 했을 땐 청각이겠지만 바람은 일반적으로 촉각이죠. 몸에 닿아야지 바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각과 촉각이 결합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촉각의
시각화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촉각인데, 바람은 원래 촉각인데 시각인 것처럼 나타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뒤에 걸 앞으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물론 요거 같은 경우도 촉각이 시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촉각이 시각한지 시각이 촉각한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장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은빛 비린내다 이랬을 때는 은빛이 비리다가 아니고 비린내가 은빛이다가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돼요. 울음이 타는 강 같은 경우는 울음, 청각, 타다, 불타다 할 때니까 시각, 울음이 타다니까 요것은 청각의 시각하다.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바람은 공간학적 심상이며 촉각의 시각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 평화롭고 어떤 순수한 자연을 이야기했고 또 우물을 봤더니만 한 사나이도 있습니다. 한 사나이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자화상이니까 이제 자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그리는지 뒤에 가야지 중요하겠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가 들여다봤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또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그리워졌어요. 자, 그 사나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가 많이 변하죠.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처음에는 미워졌죠. 그죠? 미워졌어요. 스스로가 미웠다. 앞에서 이야기한 윤동주 씨의 일반적인 특징. 부끄러움과 관계 있겠죠. 그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자, 근데 조금 심한 말로 자기가 혐오스러웠어요. 맞죠?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가엾어졌어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미워졌어요. 자, 또 미워졌어요. 그러면 뭐죠? 부끄러워요. 말 그대로 미움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내가 싫었었어요. 근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미워졌다가 가엾어지죠. 맞죠? 아이고. 미워졌다가 가엾어집니다. 요거는 뭐죠? 감정의 변화입니다. 맞죠? 감정이 변했어요. 물론 요 가엾어졌다가 다시 미워지는 거 역시 감정의 변화예요. 그리고 요 미워졌다가 다시 그리워지는 건 역시 감정의 변화예요. 변화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요런 변화들이 여러 차례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뭐죠? 반복, 망설임, 갈등,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감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해졌습니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워졌습니다. 감정이 여러 차례 변했고 그 감정의 변화가 미워진 게 반복됐고 그 다음에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그리워졌습니다. 이건 뭐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지어냈는데요. 그리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항상 현재에 없어야 되고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있던 게 지금이 없어야지만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걸 내가 그리워한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그리움은 항상 현재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있다는 거죠. 그럼 자, 내가 그립다는 거는 뭐가 그립다는 겁니까? 과거에 내가 그립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이 반복된 게 아니라 반복 변형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언제겠습니까? 아까 그리웠던 사나이, 즉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조금 다른데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통해서 어떤 화해를 소망한다, 내적 갈등이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요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갈등이 해결되었다, 요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학교 시험을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그거는 학교 선생님 설명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순수했던 과거의 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짚고 가셔야 될 것이, 이 시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시 전체로 봤을 때 평이한 시어들이 있었죠. 특별히 어려운 시들이 없습니다. 시어들이 없습니다. 평이한 시어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산문적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요 끝나는 부분 보시면 들여다봅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갑니다, 집니다, 있습니다. 경어체네요. 그죠? 이런 것들도 알아놓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시가 아까 선생님 끝부분에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좀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적 갈등이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내적 갈등 해결 소망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틀린 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틀린 말은 강인한 어조다. 틀린 말이죠. 강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극복 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현실 극복 의지, 윤동주가 독립을 염원했다고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강한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과 어우러져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지들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현실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시대 현실을 고쳐가겠다, 이런 말들은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의 요 부분 가지고 많이 묻는데, 애증이 교차한다. 이거는 애증은 좋아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교차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험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스님이 제일 먼저 뭘 이야기를 했나 하면 윤동주 시인에 대해 설명했고, 윤동주 시인은 일제치하고 자화성찰 참회의 시들을 많이 썼다. 자화상이랑 제목 잘 알아놓자고 그랬습니다. 자화상이란 제목. 그리고 체크를 해볼까요? 자, 시인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제목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딴우물은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들여다본다는 게 성찰이니까요. 그 다음에 달이나 구름이나 하늘이나 바람이나 가을 이런 것들은 다 배경이고 자연이고 순수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란 바람은 공감각적 심상, 촉각의 시각학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사나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나이에 대한 감정이, 애증이 교차한다고 그랬어요. 미워졌죠, 가엾어졌죠, 미워졌죠,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수차례 변했으며 반복, 망설임, 갈등 등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연과 유견이 반복 변형됨으로써 어떤 시적 안정감을 준다. 시적 안정감을 쌤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요 안정감 같은 경우는 거창한 말이 아니고, 안정됐다는 말은 어떤 쉽게 쌤이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시처럼 보인다.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시적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시가 아닐 가능성이 낮아진다. 시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이런 걸 통해서 순수한 어떤 과거의 자아를 소망한다. 그래서 화해를 소망한다, 내적 갈등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이한 시어들을 사용했다 맞고요. 산문적이고 경어체 씁니다, 봅니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이겨내고자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인한 어조라든지 시대 현실의 어떤 강인한 극복 의지, 적극적인 어떤 저항 의지,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